인사 시간도 없어 소행성 충돌을 둘러싼 인류의 마지막 모습을 다룬 영화 돈 루거. 어떻게든 과학적 사실을 알리려고 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결국 분노를 터뜨리며 울부짖는 데카프리오 형. 아무리 봐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몰래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따흑. 그래서 오늘은 영화처럼 현실에서 벌어졌던 소행성 충돌의 역사와 연구, 그리고 저 멀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행성을 향해 우주선을 충돌시키겠다는 인류의 원대한 계획까지 초긴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998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직경 1km, 그러니까 지하철 두 정거장 사이 거리 이상의 천체 중에서 지구 가까이에 존재하는 소행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미리 피하기 위해 시작된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이후 나사는 미국 의회로부터 2020년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140m 이상 소행성을 최소 90%까지 파악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2015년부터 해마다 1500개 이상의 소행성을 미친듯이 발견해온 나사가 지금까지 발견한 지구 근접 물체는 약 25,000개. 중요한 문제는 직경 1km 이상의 꽤 큰 소행성은 90% 이상 발견했지만 140m 이상의 소행성은 고작 4분의 1밖에 찾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작은 소행성을 발견한다는 건 사실상 남극에서 잃어버린 얼음 조각 찾기죠. 또한 직경 20m 정도로 작은 소행성은 오히려 큰 소행성보다 충돌 확률이 높고 매우 위협적입니다. 물론 과거 소행성 충돌이 소중한 지구의 지질학적이며 생물학적인 역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1km 정도의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힐 확률은 50만 년에 한 번꼴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소행성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인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겠죠. 시간을 거슬러 1908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85배에 달하는 폭발로 숲에 8천만 그루의 나무와 모든 동물을 순식간에 먼지로 만든 최악의 재앙, 러시아의 퉁구스카 대폭발은 바로 소행성 충돌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사가 이 퉁구스카 대폭발을 컴퓨터로 재현해보니 지름 약 75m에 이르는 천체가 우주로부터 초속 19km 속도로 돌진해오며 지상 13km 지점에서 폭발한 것이었죠. 그리고 2021년 7월 퉁구스카 대폭발을 일으킨 소행성과 비슷한 크기의, 이름만 들으면 아주 나이스해 보이는 2019 OK라는 녀석이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5분의 1만큼 아슬아슬한 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9 OK의 경우 근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구를 스쳐간 소행성이자 크기도 가장 큰 소행성이었죠. 지구를 스쳐 지나가기 불과 몇 시간 전에야 이 2019 OK를 발견한 과학자들은 관측에 어려움으로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크기도 여객기 한 대만큼 작은 소행성인데다가 태양 방향에서 지구로 접근하는 주제에 매우 약하게 빛을 내어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화성 바깥부터 금성 안쪽까지 타원형의 특이한 궤도를 그리며 다른 소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지나갔기에 관측 천문학자들에게 시련을 주었죠. 다행히 2019 OK는 지구를 비껴갔지만 만약 충돌했다면 80km에 달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과학자들이 내놓으면서 소행성 충돌이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팔자가 사나운 걸까요? 꾸준히 근접해오는 다양한 소행성들이 발견되자 결국 2016년 1월 나사는 행성방위조정국 PDCO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여 소행성 충돌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PDCO는 다양한 지상 및 우주 기반 망원경을 사용하여 소행성과 같이 지구를 손상시키기 충분한 크기의 지구 근접 물체를 분류하고 추적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PDCO 출범 당시 수장이었던 린들리 존슨이 영화 돈 룩업의 시나리오 초안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지구 위협 천체를 조기에 탐지하여 정부와 언론 그리고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나사의 PDCO가 맡고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할 다양한 방어 전략을 연구해오던 나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영화 아마겟돈처럼 날아오는 소행성의 핵탄두를 폭발시켜 파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방법을 쓰면 오히려 작은 파편들이 지구로 떨어져 더 큰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죠. 그렇다면 혹시 파괴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했습니다. 소행성 궤도 변경 미션 DART 다트 등판. 나사는 이른바 다트라는 무인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 지구 인근의 소행성을 때려 맞춰보려고 합니다. 물리적 충격을 주어 천체의 궤도를 바꿀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는 실험이죠. 이것이 바로 운동 충격 기술. 동석이 형한테 한 대 맞으면 가던 길이 바뀌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소행성의 진로를 바꾸는 것이죠. 만약 이 다트 미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훗날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2021년 11월 나사의 다트 우주선은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몸을 맡긴 채 성공적으로 우주를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다트 우주선은 지구와 달 거리보다 무려 30배가량 먼 11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작은 섬만한 크기인 디디모스와 그 주위를 도는 축구장만한 위성 디모르포스죠. 1996년 처음 발견된 디디모스는 태양을 공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지구와 가까운 곳을 지나간다고 알려진 소행성이었습니다. 이 녀석의 위성 디모르포스가 다트의 표적이 된 이유는 작은 위성이라 궤도 수정도 쉽고 관측하기에 딱 맞았기 때문이었죠.
있죠. 알까기를 할 때 바둑알들끼리 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바둑알 하나를 50kg짜리 덤벨로 바꿔놓으면 아무리 잘 쳐도 전혀 티가 나지 않으니까요. 디모르포스를 향해 초속 6.6km의 속도로 550kg의 몸집을 내던지게 될 다트 우주선은 202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충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돌하는 순간 그리고 충돌 이후의 상황은 이탈리아 우주국이 만든 초소형 인공위성 리시아 큐브가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트 우주선이 충돌하기 열흘 전 미리 본체에서 분리되어 디모르포스로부터 약 5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자리를 잡고 충돌 전후 상황을 모두 촬영하게 되죠. 그로부터 2년 후 유럽 우주국은 헤라 탐사선을 발사하여 디모르포스의 질량 및 궤도가 이전보다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다트가 디모르포스에 남긴 분화구의 크기나 모양까지 자세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프로젝트인 소행성 궤도 변경 미션 다트를 진행하고 있는 나사. 이번 임무가 성공하게 되면 아마 소행성의 속도를 약 초속 0.4mm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지구 근접 물체를 미리 찾아내서 우주선으로 마치 다트처럼 정확하게 맞춘다면 지구를 비켜가게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코앞까지 다가온 소행성을 보며 다 망했어 제발 하늘 좀 봐 라고 외쳤던 돈 루겁의 과학자들처럼 영화밖에 현실에서도 이렇게 경각심과 희망을 동시에 주려는 과학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목소리는 분명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국의 작가 토마스 풀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리 예견한 위험은 반쯤은 피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트를 시작으로 인류가 언젠가 모든 우주적 위험을 예견하고 또 다른 지구방어 프로젝트들을 통해 완벽하게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데카프리오 형님이 영화를 위해 살을 찌운 것처럼 과학을 위해 살을 찌울 각오가 충분히 서있는 초긴급 과학의 궤도였습니다.